이르면 내년 초 승려복지 본인 기본 부담금제의 시행을 앞두고 조계종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납부금 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이 먼저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는 27일 한국영화 10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영화 발전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불교 영화에 있어서도 기대감을 키웁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독일 청소년들의 연주가 전남 여수 흥국사에서 펼쳐져 큰 감동을 안기고 있습니다. 선묵 해자 스님의 108 산사순례 기도회가 전북 순창의 대모함을 찾아 기도 정진과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승려복지 본인 기본 부담금제를 앞두고 조계종이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에게 적용될 납부금 제도에 관해 인식 전환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뤘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해 9월 당선 직후 승가복지 확대를 강하게 천명했습니다.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스님들에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그래서 승가 소속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원행 스님의 이 같은 공약은 36대 집행부 출범 2년 차에 승려복지 본인 기본 부담금 제도로 구체화됐습니다. 복지 대상자가 기본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면서 종단 소속감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종도로서의 종단 소속감 고취와 승려복지 제도에 대한 참여의식의 증대를 위해 승려복지 본인 기본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납부 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1,774명이 해당됩니다. 구족계 수계 후 5년이 안 된 스님은 월 5,000원, 6년 이상인 스님은 월 10,000원 납부로 총액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00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중에 구족계 수기 후 5년 이하 스님들은 월 5,000원, 그다음에 구족계 수기 후 6년 이상 스님들은 월 10,000원 정도로 해서 공청회에서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세부적으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중앙종회위원 묘장 스님은 현재 각 교구본사가 자발적으로 승려복지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본인 기본 부담금 제도가 또 다른 분담금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사 박물관장 미수 스님은 수행자이자 성직자인 스님들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고, 공방한 승려복지의 위원은 무리 없이 납부를 유도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수덕사 부주지 주경 스님은 2판과 4판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승가의 특수성을 승려 복지 시책에 적용해야 한다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접근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방 수행하던 스님이 주지를 맡으면 갑자기 아주 강력한 행정가가 됐다가 주지를 내놓은과 동시에 또 선방 가버리고, 그래서 스님들의 본분사로 가는 부분들은 조계종 총무원은 다음 달 중앙종회에서 승려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역대 조계종 총무원장의 공통 공약이었던 승려복지 제도 정착이 승려복지법 제정 10년을 맞는 내년에 일대 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가 제58회 해인사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참된 불제자로서의 정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법회는 해인 총림 전계사 무관 스님과 성보 박물관장 원학 스님의 보살계 법문, 철야기도, 천도제, 보살계 수계식에 이어 대적광전과 장경각 등 도량을 도는 요잡의식으로 1박 2일의 일정을 회양했습니다.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이 그 몸으로 부처님 몸에 이르기까지 이래저래 다음으로 그 사이의 일부로 주지 않는 나무의 것을
훔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오살행이 아니며 42가지의 현선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다. 개를 수지한 4부대중은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삼보를 외호하는 화엄성중으로 거듭날 것을 서원하며 불자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살계 수계법회에는 해인사주지 현흥스님과 삼사칠증사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3천여 명의 4부대중이 함께했습니다. 참선도량이자 문수보살 성지인 경북 봉화 축서사에 대형 마의 석불이 조성됐습니다. 축서사는 경내 대웅전 뒤편에 조성한 아미타 삼존불 봉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불교의 조각 기법을 융합해서 불상으로서 성스러움과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축서도량을 찾는 모든 이들의 진정한 예배처가 되고 축서사 아미타 삼존불은 화강암에 높이 13m, 폭 15m 규모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불상조각장 석담 김관열 선생이 6년여에 걸쳐 조성했습니다. 봉안식에는 석종사 금봉선원장 해국스님과 조계종 법계위원장 무관스님, 고운사 주지 자현스님,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엄태항 봉화군수, 이재업 16교구 신도회장, 정일태 언론인 불자연합회 고문 등 천여 명의 4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7일 한국영화 1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100년을 도모할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소영화 육성을 위한 펀드 신설과 독립예술영화 등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 계획이 담겨 있는데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불교 영화나 관련 분야의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0월 27일은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가 서울 단성사에서 상영된 지 100주년을 맞는 한국 영화의 날입니다. 지난 100년 한국 영화는 영화사 최초로 영화 기생충의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 세계 5위의 시장 규모 등 눈부신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성장 동력을 지속하기에는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등 기술 발전으로 국내 극장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고 콘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등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와 지난달 발표한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연계해 그 후속 계획으로 한국 영화 산업 발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창작 확대와 영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향유 확산 등 3대 전략입니다. 창작자를 중심으로 새롭고 다양한 한국 영화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소영화를 지원하고 창작자 고립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중소영화의 창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영화기금의 기반의 정책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약자인 중소제작사를 위해 펀드를 신설하고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거나 독립예술영화를 위해 유통지원센터를 만들고 온라인 개봉을 지원하는 등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한 환경 개선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영화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해 공정 상생 환경을 만들고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 확대와 첨단 기술력 강화를 돕겠습니다. 스크린 독과점을 포함한 영화 산업 내 각종 불공정 이슈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외에도 현장 분쟁 해결 지원을 포함하여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 조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 영화 주요 수출 시장인 아시아권과의 교류 협력 사업이나 온라인 상영관 통합 전산망 구축 등 해외나 온라인 시장에 부합하는 여건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첨단 기술 발전에 맞춘 제작 지원이나 인력 양성, 소비자들의 향유 확산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의 새로운 100년 도약을 담은 발전 계획. 최근 불교 소재의 영화들이 잇따라 인기몰이를 한 상황에서 불교 관련 영화나 파생 분야의 활성화 역시 기대되고 또 준비할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음악회가 호국 사찰인 전남 여수 흥국사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찾은 독일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평화의 염원을 담은 연주를 펼쳐 큰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해온 호국사찰 여수 흥국사. 한국인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민요 아리랑이 독일 청소년의 목소리에 담겨 천년 고찰에 울려 퍼집니다. 분단의 아픔을 달래기라도 하듯 평소보다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고 관객들은 남북 통일이 하루빨리 앞당겨지길 염원했습니다. 귀에 익은 동요에서부터 수준 높은 교향곡까지 감미롭고 때론 웅장한 선율이 가을빛으로 물든 산사를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이미 통일을 경험한 독일인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한반도 통일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Persönlich habe das Gefühl, dass die Koreaner der Wiedervereinigung ihrer beiden Landeshälften genauso entgegenfiebern, wie wir dem entgegengefiebert haben. Und wir haben verschiedene Erfahrungen gemacht davor und wir haben auch verschiedene Erfahrungen gemacht danach. Aber ich glaube, dass es einfach zusammengehört und dass man auch das koreanische Volk nicht auseinanderhalten darf. 바이올린과 첼로, 리코더, 기타, 트롬본까지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음악이 가을밤의 추억을 선사합니다. 음악회에는 유한삼 성악가와 여수 한산사 가릉빈가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Ja, wir haben bereits einen sehr lebendigen Austausch. Wir waren schon 4 Male zusammen, die Kinder und Jugendlichen aus beiden Orchestern, 3-mal in Deutschland, einmal jetzt in Korea. Und ich wünsche mir, dass das einfach so weitergeht. 지난 2014년 여수 소초등학교 연주단이 독일 음악학교를 방문해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기념 음악회를 참여한 계기로 여수와 베를린, 한국과 독일 간의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이 날씨 좋은 이 가을에 대웅전에서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그 뜻을 전했고 음악회를 준비한 여수 흥국사 주지 명선 스님은 앞으로도 한국과 독일 간의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번에 독일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독일 통일 30주년을 기해가지고 한국도 남북 통일이 맺혀 있기 때문에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데서 국제 교류 차원으로 이렇게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열게 됐습니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흥국사에서 머물며 108배와 명상, 바루공양, 국궁체험 등 다양한 한국의 불교 문화와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기원한 특별한 음악회. 독일의 청소년 오케스트라 일행은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수 흥국사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경남 김해 선지사가 경내 영산전 앞마당에서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제1회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자리로 천여 명이 동참해 산사에서의 가을밤을 즐겼습니다. 산사음악회에 참석을 하여 주시기 위하여 원근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힐링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선지사 산사음악회는 김해 시립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막이 올라 소프라노 김민경, 바리톤 강태길의 성악공연, 초청가수 장윤정의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지하상가 개발 전문업체 대현그룹의 창업주 손현수 명예회장이 지난 토요일 타계해 많은 이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요. 기업을 맨손으로 일군 뒤 인생 후반 불교 발전과 효사상 선양에 몸바쳤던 고인의 삶을 김봉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30년 경북 안동 출신으로 지하상가 개발 전문 사업체인 대현그룹을 일궈낸 손현수 명예회장은 인생 후반을 불교와 인연을 깊게 하며 불교 발전에 매진한 불자 실업인이었습니다. 대현실업 주식회사와 주황산 온천관광호텔, 현대관광 등을 운영하는 대현그룹 본사 사옥 내에 법당 홍은선원을 개원하고 틈나는 대로 정진하는 등 불자 CEO 광해 손현수로 일관했습니다. 홍은사와 홍효사를 창건하고 홍은선원 이사장 취임과 불교대학원 운영, 그 밖에 불교국가 몽골에 대불상을 건립하는 등 불교 발전에 매진했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서암문화장학재단을 만들어 장학사업을 꾸준히 펼쳤고 효심 깊던 부모님, 특히 독실한 불자였던 어머님의 영향으로 깊은 불심과 효심을 간직한 데 따라 효행상을 제정해 효사상 선양에도 매진했습니다. 특히 종단 발전과 제가불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불교 전국 산악인 연합회를 조직하고 초대와 제2대 총재로 활동했습니다. 중앙신도회를 활성화해서 제가불자도 종회의원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혁신적인 안도 좀 내놓으셨었고, 또 사찰의 가장 중요한 게 사찰의 투명화를 굉장히 역설로 하셨었거든요. 불교계 대표 언론사인 BBS 불교방송의 어려움을 청취하고는 출연금을 희사하고 이사로서 참여하는 등 불교 언론 발전의 한 축을 맡기도 했습니다. 손현수 회장은 희수를 앞두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2002년 늦가을 입원한 기간 동안 기이한 체험을 한 끝에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고 자서전을 집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불교방송에 출연해서도 불꽃 같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과연 내가 인생을 정말로 멋있게 내 할 일 다 했는가 내가 회고를 해본 겁니다. 하면서 아직까지 남았다. 내 할 일 했다. 네. 또 그렇다 해가지고 남에게 뭐 억지하는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느낀 대로 썼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일 연결식으로 그 치열했던 삶을 뒤로하는 손현수 회장을 추모하고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행렬이 빈소인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으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광주 용문사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수행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발언했습니다. 용문사는 경내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3층 석탑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진신사리는 주지 성종 스님이 네팔에서 5과를 모셔와 3층 석탑에 봉안했습니다. 오늘 점암식을 계기로 일체 중생이 성불의 인연으로 맺은 커다란 공덕으로 탑의 빛을 발하고 모두의 억겁이 소멸되고 인류의 평화와 경제와 정치, 사회가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을 비롯해 김경진 의원과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해 점안을 축하했습니다. 인천시 무형문화재 범패와 작법무 예능 보유자 능화 스님이 국파공작원 등 나라를 위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발언했습니다. 범패와 작법무 보존회장 능화 스님은 인천 월미공원 특수임무 유공자 충혼탑 앞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특수임무 전사자 추모식에서 특수임무 전사자와 실종자들의 넋을 기리는 진혼무 공연을 펼쳤습니다. 저희 범패 작품부 보존회에서는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들과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고, 한편 범패 민속문화박물관 공동관장이기도 한 능화 스님은 인천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업무 협약식을 갖고 지역의 교육 발전과 전통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신행문화를 이끌어온 선묵해자 스님의 108 산사순례 기도회가 전북 순창의 관음기도 도량 대모함을 찾아 기도정진과 자비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전국에서 2,5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여전히 뜨거운 수행정진 열기를 보였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고추장 등 전통 장류의 고장
순창 대모산 자락에 소박하게 법등을 밝힌 관음 기도도량 대모함, 전국 각지에서 모인 53 기도도량 순례 회원들이 대웅전 앞마당은 물론 절 구석구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매달 전국의 기도도량을 찾아 깨달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53 기도도량 순례단이 43번째 순례에 나섰습니다. 선목혜자 스님이 이끄는 108 산사 순례 기도회는 지난 2015년까지 9년간의 108 산사 순례를 회항한 데 이어 2016년부터는 53 기도도량 순례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도시 생활의 팍팍함과 일상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산속으로, 숲속으로, 자연 속으로 걸어서 들어가는 행위가 알게 모르게 일상에 찌들던 나를 긴장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순례단은 대모함 경내 대웅전에서 기도와 정근, 축원, 사경 등을 봉행한 데 이어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에서 채화한 평화의 불을 점화했습니다. 대모함 주지 동산 스님은 흔들림 없이 기도 정진의 길을 가는 순례단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불원천지 순창 대모함까지 와주신 혜자 큰 스님과 53 순례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 길까지 와서 이렇게 흔들림 없이 기도 정진하는 여러분에게 항상 부처님이 가피가 항상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황숙주 순창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대모함에서 100일 기도 정진을 한 뒤 삼선 군수의 소임을 맡게 됐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순례단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이렇게 선목회장이 큰 스님과 함께 순례 기대에 참석해 주신 불자님 여러분들 순창 오신 것을 진심으로 우리 순창 군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순례 참가자들은 혜자 스님으로부터 답사의 징표인 염주화를 각각 하나씩 받아들고 성부를 향한 참회와 자비봉사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오늘 대모함에 오게 되니까 아늑하고 좀 작지만 엄마 품처럼 너무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기도도 잘 된 것 같고. 이틀간에 걸쳐 대모함을 찾은 순례 회원들은 범종과 관음전 기와불사에 동참하고 순창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비의 장학금도 전달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신행 문화를 이끌고 있는 53 기도도량 순례단은 다음 달 8일과 9일에는 44번째 순례지인 전북 진안 금당사를 찾아갑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공적 기능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코바코에서 제작하는 공익광고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광고 제작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 등입니다.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진입하면서 공영방송의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의 무게감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상파 광고 감소로 주요 대형 방송사들의 상반기 적자가 수백억 원에 이르면서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종교방송 등 군소방송의 광고 매출도 잇따라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광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가량 하락해서 공영방송은 물론 중소방송사의 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코바코가 광고 수익 다변화와 함께 공적 기능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부 유튜브 콘텐츠에 코바코의 공익 광고가 붙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 유통하고 있는 매체 203개의 코바코 공익 광고가 나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서 불법 정보라고 판정한 불법 무기 제조 영상 채널에도 공익 광고가 붙어 있었다. 방송 광고 제작비 부담으로 광고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사업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고용과 매출액이 늘어난 것은 물론 지원금 대비 방송광고 집행액도 8.1배에 달해 광고산업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수도권 소재 기업들에 몰려있는 점 등은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등이 다시 한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직적인 채용 비리나 고용 세습이 없었다며 감사원의 재심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저희들의 주장이 오히려 더 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는 본래 그 제2라고 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어느덧 마무리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정쟁보다는 민생 현안을 돌아보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올해가 독일이 통일된 지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 우리에게는 깊은 교훈을 던져주는데요. 그 독일의 청소년들이 천년고찰 흥국사를 찾았습니다. 독일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를 펼친 건데요. 특히 민요 아리랑이 산사에 울려 퍼지면서 깊은 울림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염원이었겠죠. 네, 이상으로 10월 15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